안녕하세요. AWS에서 제공드리는 월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AWS에서 테리토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경안입니다. 저희 웨비나에서는 발표 중에 보고 계시는 창에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창에서 전체로 답변을 받으시게 되면 검은색으로 답변이 표시가 됩니다. 더불어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저희가 1대1로 답변을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세션은 크게 5부분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본 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대표적으로 고객 사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AWS의 도입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의 대표적인 FAQ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후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쉽게 전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의 산업혁명 시절에는 발전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마다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 전기를 발전기를 통해 운영하며 생산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현대에는 전기를 사용하기 원하면 콘센트를 꽂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기를 마치 서비스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기를 서비스처럼 사용하는 개념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정의하는 클라우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서버, 네트워크와 같은 IT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각 회사나 협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오래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션 후에 AWS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기존에 흔히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이라 불리우는 IT 자원을 물리적으로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몇 번의 클릭과 간단한 명령만으로 IT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6가지 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선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IT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IT 자원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서는 원하는 시점에 초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렴한 종량제 가격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시간 단위로 여러분이 사용한 IT 자원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중간에 중지를 하시거나 IT 자원을 삭제하시면 여러분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 가능성입니다. 예전에 최대 사용량에 맞추어 IT 자원을 과다하게 구매하셨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트래픽의 예측 없이 사용량에 맞추어 서버 자원을 늘리고 줄이는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실제 트래픽과 트래픽 예측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트래픽보다 예측을 많이 하여 자원을 구매하면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실제 트래픽보다 예측을 적게 해서 자원을 구매하시면 고객이 서비스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AWS에서는 실제 트래픽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자동으로 증설하거나 감소하게 만들 수 있어 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사용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를 켜고 끄는 상태, 두 번째는 트래픽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 세 번째는 트래픽이 계속 변하는 상태, 네 번째는 트래픽의 피크치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파란 선은 실제 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색 선을 여러분들이 실제 구매하거나 대여하신 데이터 센터 내 IT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표에서 여러분들이 기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셨을 때 어떤 고통을 겪으셨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듯이 여러분이 회색 선에 맞추어 IT 자원을 구매하시게 되면 붉은색 빗금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듯이 구매하신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트래픽 자원이 구매하신 IT 자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객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럼 AWS의 클라우드의 사용 패턴을 한번 보실까요? 붉은색 선이 AWS의 오토 스케일링을 통한 IT 자원의 자동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서버 자원에 대한 낭비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패턴에 맞추어 비용 효율적으로 중단 없이 IT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기존의 서버를 구매하시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셨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IT 자원을 준비하는데 수분의 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서버를 구매하고 물리적으로 관리하고 트래픽을 예측하는 그러한 비용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글로벌에 진출하기 위해 각 국가의 IDC를 알아보시고 대여하시고 서버 자원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AWS 콘솔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전을 선택하셔서 IT 자원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서버 구매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고 구매 발주서를 넣으시고 구축하기까지 최소한 몇 주 이상은 소모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가입 후 콘솔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IT 자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수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IT 자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민첩성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기존 온프라미스에서는 IT 자원을 반드시 구매하셨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실패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무산되더라도 IT 자원을 끄면 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서버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셨다면 이제 AWS를 활용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서비스 그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원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IT 자원을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대용량 서비스,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단순한 IT 용어가 아닌 비즈니스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룬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기업들은 글로벌과 국내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룩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영역에 이뤄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자체에만 집중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통한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무엇이고 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 사이에서 IT 인프라와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갖고 많은 노하우를 쌓아오며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축적한 인프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에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고객 지향, 개척자 정신, 장기적인 투자라는 문화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 지향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해당 그래프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매년 새롭게 발표한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의 개수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3,095회의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을 저희가 발표를 할 때 고객의 보이스를 모아 고객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먼저 발표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보실 고객 지향 문화는 지속적인 가격 인하입니다. 저희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출시한 이후 61번의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분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이 증가하여 저희가 인프라를 대규모로 증설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다시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척자 정신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190개가 넘는 국가의 100만이 넘는 사용자분들께서 AWS를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쌓인 경험의 축적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표는 AWS 국내 고객 사례입니다. 위에부터 보시면 스타트업, 게임, 엔터프라이즈 등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AWS를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 로고에 포함하지 못한 회사들 역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즈 케이스에서 나온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저희는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전은 AWS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둘 수 있는 지역이라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리전은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 7일부터 사용 가능한 서울 리전을 포함하여 AWS는 전 세계 16개의 리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리전의 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요청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 인도, 미국 오하이오, 캐나다, 런던의 확장을 완료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프랑스와 중국, 스웨덴에 리전을 추가할 것이라고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지도에서 회색 박스가 더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회색 박스는 각 리전의 에이지, 즉 가용 영역의 개수를 뜻합니다. 서울이라는 붉은색 박스, 리전 위에 2개의 회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 2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용 영역은 각각 독립적인 전원, 냉각, 물리적 보안 시설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렇듯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가용 영역이 영향을 받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이중화 구성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AWS는 모든 리전이 여러분들께서 이중화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복수개의 가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N 서비스 역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도 클라우드 프런트라는 이름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CDN 서비스를 위해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팝 서버를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76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여러분들은 컨텐츠나 정적 파일을 빠르게 전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현재 3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빠르게 컨텐츠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글로벌 인프라 위에 90여 개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서버와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모바일 서비스, IoT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생태계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만 개의 SI 및 컨설팅 파트너를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서비스와 세부적인 제품들을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 언제든지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는 다른 업체에서는 결코 따라오기 힘든 저희만의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WS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전문성,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는 따라오기 힘든 혁신 속도, 글로벌 커버리지, 고객을 향한 가격 철학, 마지막으로 고객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파트너 생태계, 이 6가지가 여러분이 클라우드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AWS의 중요한 서비스들을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실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들을 올릴 리전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전을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AWS가 약 90여 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WS의 활용은 곧 빌딩 블럭의 조립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 용도 등에 맞춰서 90여 개의 서비스군을 유연하게 조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컴퓨터, 스토리지, DB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서비스는 바로 컴퓨터군입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보유한 컴퓨팅 서비스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컴퓨트 서비스 중에 EC2, 오토스케일링, 그리고 ELB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는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버추얼 머신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제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OS는 리눅스와 윈도우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솔에 들어가셔서 OS와 원하시는 세팅을 하신 후에 런치를 누르시기만 하시면 바로 수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펙의 서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은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났다가 트래픽이 줄어들면 서버를 자동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CPU 부하가 80% 이상이 15분 이상 유지되면 EC2를 2대 늘려라. 반대로 CPU 부하가 20% 이하로 10분 이상 유지되면 EC2를 2대 줄여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통해서 EC2를 오토스케일링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EC2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ELB에 붙게 됩니다. ELB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셨던 L4 스위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스위치에 부하가 걸려서 다운이 되는 경우는 ELB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C2는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가상머신,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IDC 환경에서는 좋던 싫던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환경으로 계속해서 써야 하는데 EC2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스펙 및 대수를 필요에 맞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량 조절이 가능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고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EC2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역시 평균적인 성능만 제공하는 제너럴 퍼포즈밖에 없었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타입의 인스턴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개최된 리인벤트 2016에서 2017년에 새롭게 선보일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두시게 되면 어떤 인스턴스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C2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이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C는 인스턴스 기능에 따른 패밀리 그룹을 의미합니다. C의 경우는 컴퓨팅 파워가 상대적으로 강조된 패밀리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숫자 4와 같은 경우는 세대수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스턴스 사이즈는 분배된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듯 같은 세대의 인스턴스 타입에서도 저희는 여러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같은 M4 군이더라도 라지에서 X라지로 올라가면 각각 리소스 수치와 가격이 2배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진행하실 때 작은 것부터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인스턴스 사이즈를 올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나의 사이즈만 낮춰도 가격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용적으로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무조건 큰 인스턴스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인스턴스로 테스트를 시작하셔도 얼마든지 인스턴스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최소의 인스턴스로 작은 부분부터 테스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ELB는 L4나 L7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을 분산하여 EC2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LB는 에이지에 걸쳐서 EC2에 트래픽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EC2에 헬스 체크를 해서 준비가 된 서버로 트래픽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될 오토 스케일링에서 자동으로 서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마치 스위치를 하나씩 켜거나 끄는 것처럼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EC2 인스턴스가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이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CPU 부하가 80% 이상이 15분 이상 유지되면 서버를 스케일 아웃하라고 여러분들께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드리는 쿠키런의 사례입니다. 사실 게임의 트래픽은 예측하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인스턴스가 12배가 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을 물리 서버라면 예측해서 60대를 세팅해 놨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AWS를 활용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떠한 장애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런 EC2에도 사용 방식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온디맨드 방식은 어떤 약정 없이 그냥 사용하신 만큼 시간당 사용 비용을 지불하시는 방식입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 저희가 예약 구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약정을 하시고 시간당으로 할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시스템에서 항상 켜놓으시는 서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러한 서버들은 1년 혹은 3년으로 저희 AWS에 약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간에 따라서 약정 할인율은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약 4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이 가능한 인스턴스들이 존재합니다. 스팟 인스턴스라는 것이 재밌는 요금제인데요. 마치 항공사에서 마지막 순간에 남는 좌석을 싸게 내놔서 비딩을 하듯이 저희도 캐파시티 플래닝을 하다가 생기는 여유분에 대해서 비딩을 통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높은 가격에 비딩이 들어오면 쓰시던 인스턴스를 빼앗길 수가 있으니 중간에 서버가 내려가도 괜찮은 워크로드들의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회사 내규나 정책상 다른 고객과 물리적인 서버를 공유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고객만을 위해서 독립된 서버 공간을 할당해 드리는 데디케이티드와 같은 옵션도 존재합니다. 데디케이티드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붙지만 자신만의 하드웨어 위에 EC2가 올라가는 구매 옵션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항상 발생하는 워크로드 등에 있어서는 RI를 통해서 가격적인 혜택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있어서만 온디맨드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있어서 AWS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높은 컴퓨팅 파워를 원하는 워크로드 등에 있어서는 다음처럼 병렬 처리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에서는 오늘 총 3가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크게 3가지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제한 용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와 여러분들께서 백업, 아카이빙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글래시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EC2의 하드디스크처럼 마운트에서 쓰실 수 있는 일라스틱 블럭 스토어라고 말씀드리는 EB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는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개수대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제한 쌓을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넣으신 오브젝트들은 저희가 2개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911의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사용하신 만큼만 저렴한 가격으로 지불하시면 되시고 스토리지 서비스이지만 S3 그 자체가 스태틱 웹서버의 역할을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S3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1GB를 저장하는데 서울 리전을 기준으로 2.5센트면 가능합니다. 1TB를 저장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25.6불만 지불하시면 S3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S3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3 이 자체로 스태틱 웹서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면 별도의 서버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S3는 저희가 fully managed 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컨텐츠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포토코어는 게티 이미지의 한국 서비스를 맡고 있는 고객인데 S3를 이용해서 이미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래시어는 S3와 같은 911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테이프 백업을 대체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반드시 오랜 기간 보관을 해야 한다거나 방송사에서 더 이상 보지 않는 콜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글래시어의 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래시어는 S3와 같은 911의 내구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글래시어에 비해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을 기준으로 1GB를 한 달 유지하는 데는 약 0.5센트 정도의 비용이 지불이 되고 1TB를 한 달 유지하게 되면 약 5.12불이 여러분들께서 지불하시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글래시어는 데이터를 불러내는데 시간과 돈이 듭니다. 월 5%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의 데이터를 불러내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달 무료로 월 평균 스토리지의 5%까지 검색을 하실 수 있고 한 달에 이 정도 데이터보다 더 많이 검색을 하시려면 기가바이트당 0.01불의 검색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S3와 글래시어 사이에는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으로 지정하여 관리 포인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접근이 많은 데이터는 S3에 먼저 둡니다. S3에 보관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글래시어로 내리고 글래시어에서 보관된 지 1년 있다가 지워라, 2년 있다가 지워라
이런 정책을 주고 자동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EC2의 마운트에서 쓰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라스틱 블락 스토어, 즉 EBS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항상 하드디스크를 넉넉하게 준비하셨어야 하지만 EBS의 경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용량을 늘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냅샷으로 언제든지 백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드리고 있으며 스냅샷을 바탕으로 EBS를 통해 다른 서버를 올리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BS는 네트워크 블락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혹은 업데이트, 로우 데이터에 접근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등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 볼륨은 EC2 인스턴스와는 별도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가 있으며 인스턴스를 없애고 다른 인스턴스에 역시 붙일 수 있습니다. EBS 내 데이터는 이런 경우에도 지속됩니다. 여러 개의 EBS를 하나의 인스턴스에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과 로그를 분리하여 저장하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볼륨과 성능을 위해서 레이드 구성 역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EBS는 1GB부터 16TB까지 얼마든지 늘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만 처음에 배정을 하셨다가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늘리시면 됩니다. EBS는 용량을 확보해 놓은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그런 비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BS는 총 4가지 타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그네틱밖에 없었지만 좀 더 높은 I/O와 성능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General Purpose SSD 및 Provisioned IOPS SSD를 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따라 비교를 하시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3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RDS,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DynamoDB,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시 레이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일라스틱 캐시를 오늘 이 웨비나에서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께서 가장 머리를 아파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에 DB를 세팅하려고 하면 이런 작업들을 스스로 다 하셔야 합니다. 전원,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렉 설치하고 OS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전부 하셔야 되죠. 이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해진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해드리면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존 EC2에 DB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파란색 작업들은 저희가 대신해드리게 됩니다. 나는 DB 관련 작업은 잘 모르겠고 어플리케이션 최적화에 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왼쪽에 파란색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저희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OS를 설치하고 DB를 설치하고 백업, 고가용성 구성, 패치 업데이트 저희가 대신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최적화에만 집중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를 저희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장표부터 저희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RDS,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로서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실 게 많이 없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업과 고가용성 등을 제공하고 MySQL, 오라클, MSSQL, MariaDB,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과 아마존에서 자체로 준비한 오로라 엔진을 제공해 드립니다. DB 엔진과 원하시는 인스턴스 타입, 용량을 고르시고 런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DB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시컬을 사용하는 경우 멀티 에이지라고 해서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 가용 영역의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으로 DB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EC2에 구성하셔서 두 개를 연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RDS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클릭 한 번만으로도 고가용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사실 DB의 대부분의 액션은 라이트보다 리드가 많아서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가능한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DB 사이즈를 스케일업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RDS는 자동으로 스냅샷과 로그를 S3에 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 없이 쉽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냅샷을 뜬 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스냅샷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난 시 DR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리드 리플리카를 생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DB를 읽는데 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이런 리드 리플리카를 통해 빠른 DB 속도를 보장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스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프로모트 마스터 리드를 통해서 리드 리플리카를 마스터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꼭 문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외를 진출할 경우에 마스터를 프로모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제공하는 DB 엔진인 오로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이시퀄 대비 5배의 성능을 보이고 상용 DB에 비해서 비용은 10분의 1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시퀄과 호환되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6개로 자동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용량은 실제 1GB부터 64TB까지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실 부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최근에 서울 리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오로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SSD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다이나모D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과 빠른 속도를 보장하며 RDS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니지드하고 있는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EC2나 온프레미스에 NoSQL 서버를 깔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NoSQL은 장점들이 많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트래픽이 많이 몰리게 되면 DB가 가장 큰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형 DB, RDS로 구성해서 샤딩 혹은 클러스터링을 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버티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건 역시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NoSQL DB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테이블끼리 조인이 없거나 이런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시게 되면 SSD 기반으로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I/O나 성능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개의 클라이언트나 2만 개의 클라이언트나 항상 예측 가능한 응답 속도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가용성, 높은 내구성을 가집니다. 3개의 카피가 데이터를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자동으로 저장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로 빙글이 다이나모DB를 가장 잘 쓰고 있는 고객사인데요. 원하는 I/O만큼 리드나 라이트 시 스루풋을 프로비저닝 함으로써 고객이 적거나 많거나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빙글 쪽에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캐시 서비스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쓰기보다 읽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DB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사이에 캐시를 두기도 합니다. 캐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라스틱 캐시 서비스이고 저희는 멤캐시드와 레디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DB의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80에서 90%까지도 리드이고 쓰기는 사실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드에 대한 요청들이 대부분의 부하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성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캐시단에서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DB에 걸리는 부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리드 리플리카나 노드 수도 역시 늘릴 수가 있는데 관리형 서비스라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어비앤비도 고객이 들어오는 예약 시스템에 걸리는 검색 부하를 일라스틱 캐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저희 메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어도 내용이 많아서 다 기억하기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0여 가지가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C2는 VM이고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3는 무제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이며 스태틱 웹서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DS는 아마존이 매니지드 해드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고요. 일라스틱 캐시는 인메모리 캐시로서 멤캐시와 레디스를 지원합니다. ELB는 로드 밸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BS는 EC2에 붙여 쓰는 하드디스크 개념입니다. 글래시어는 여러분들께서 아카이빙이나 테이프 백업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이나모DB는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CDN 서비스인 76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가진 CF가 존재합니다. 힘드시면 왼쪽에 있는 서비스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AWS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고객 사례를 통해서 AWS를 고객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웹 트래픽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있으실 디스패치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에 실제로 컨텐츠를 넣고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 고객에게 배포를 하고 있으며 EC2를 통하여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래픽이 몰리며 서버가 자주 다운되었는데 AWS로 서비스를 전체 이전하여 서버 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초당 11,500개에 달하는 리퀘스트를 대응하는 확장성을 확보하였다고 고객분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해외 인프라 배포 및 운영의 사례인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보유한 브랜드 웹사이트를 처음에는 고전적인 3티어 방식의 아키텍처로 구축된 국내 데이터 센터와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직원의 수가 국내 직원 수를 넘어서고 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늘며 서버 사용량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IT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투자하였지만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가 IT 인프라의 구축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결국 성능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하여 인프라를 이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구축된 아마존 웹 서비스 리전의 가용성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다양한 고객 케이스를 통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과금 구조가 TCO 및 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아모레퍼시픽의 계획과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브랜드의 글로벌 웹사이트를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는 데브시스터즈의 사례입니다. 실제 데브시스터즈는 게임 유저 데이터를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진 못하였지만 EMR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분석을 하고 로그 데이터는 EC2, S3를 거쳐서 역시 EMR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플랫폼을 완성하여 데이터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라클과 SAP,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저희 파트너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서비스를 IDC에서 사용하시고 계셨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에 AWS 위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유즈 케이스와 마이그레이션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에서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 문서에 지금 보시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유즈 케이스들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공개를 해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워크로드들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찾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번 클라우드의 도입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술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이 어떤 테스트입니다. 클라우드는 IT 환경에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업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라이온 게이트나 갈라타 케미칼 같은 곳은 SAP 테스트 업무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진행해서 큰 비용 절감 혜택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쿄증권 시장은 오라클 앱을 테스트하며 환경 구성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저희 쪽에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실제로 고려 사항이나 장벽이 적고 기존에 이존한 레거시 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실험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빠르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다양한 회사에서 우선 신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이점이 가장 많은 그런 기능이나 서비스부터 먼저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업무는 종량 과금을 하면서도 인프라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쉽게 켰다 끌 수 있게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의 경우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하여 낮에 생성된 사용자 데이터를 밤 시간을 이용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노키아 역시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저희 아마존 레드시프트란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면서 50%의 비용으로 2배의 쿼리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크로힐은 오라클 DB를 저희 S3에 백업함으로써 백업 비용 역시 아끼고 있다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특성에 맞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 스마트 TV 앱센터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애플리케이션 및 컨텐츠 데이터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 놓고 결제 프로미스는 삼성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온프레미스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해서 서비스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그냥 기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이전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스코프는 기존의 서버의 3분의 1을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전하여 비용을 절감 중에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1000여 개의 웹사이트 중 500개를 5개월 만에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며 이제는 약 2주 정도 걸리던 웹사이트 오픈이 2일 만에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올인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사례가 가장 큰 클라우드 올인,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인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6가지 전략들을 혼합하여 하나하나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객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로의 도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POC를 통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이런 세부적인 테스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저희 파트너 에코시스템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서비스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를 도입하실 수 있을지 한번 가능하신지 살펴보신 후에 하나하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로의 전의를 밟아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첫 번째 링크는 여러분들께서 AWS에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이고 두 번째 링크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리티어라고 하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료로 AWS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 번째 링크에서 각 서비스별로 1년 동안 어느 서비스가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로 제공드리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링크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10분 동안 간단하게 AWS의 몇몇 서비스에 대해서 가이드대로 진행하며 체험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입니다. 해당 튜토리얼 안의 서비스들은 프리티어 안의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체험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시 공개, 비공개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5가지 정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 질의응답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작년 2016년 1월 7일 서울 리전을 오픈하고 서울 리전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일본, 해외 리전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밀리세컨드 단위의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실시간성 업무와 같은 경우는 한국 리전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프라가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신 인프라와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대역폭을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기존 인프라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특정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규제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죠. 마지막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리전의 경우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이 한국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도쿄 리전에 비해서 약간이나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접속이 많은 서비스의 경우라면 한국 리전에 구축을 하시게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AWS 리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AWS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AWS는 출시 이후 61번의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가만히 사용하시면 저희가 저절로 비용을 내려드립니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의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팅 리소스가 모자라거나 남지 않도록 운영함으로써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으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최적화된 비용 관리를 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AWS의 구매 옵션을 활용하여 고객분들께서 가장 잘 맞는 조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AWS를 잘 사용하시는 고객의 대부분은 사용하는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하여 2가지 이상의 구매 옵션을 조합해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시고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요. 4개의 메인 카테고리에 37개의 체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AWS 환경을 조사하여 비용, 성능, 안정성, 보안 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를 합니다. 서비스가 런칭된 2013년 이래로 고객은 모범 사례 권장 사항을 260만 개 이상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비용을 절감한 추산액이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TCO 계산기를 통해 직접 가격 비교와 분석 또한 가능하며 웰 아키텍티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가격 최적화를 저희와 함께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AWS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로 끊임없이 비용 절감에 있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질문 주시는 부분은 AWS 쓰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정형화된 정답이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 저희와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TCO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쳐서 진행할지, 그리고 또한 라이센스는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와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할지도 모르는 보안이나 규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안은 AWS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는 겁니다. AWS가 계속해서 혁신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막대 위의 숫자는 해마다 발표된 새로운 기능의 개수이고 그중 파란색 부분은 보안과 관련된 것들만 집계한 부분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발표된 기능 대비 보안 기능의 비율을 보시면 대략 40%에 육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이러한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AWS는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의 클라우드 환경은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와 표준에 대한 인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자체 그리고 그 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새롭게 규정된 ISO 27017, 27018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법규나 규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보안 통제 기능이 이미 AWS 상에서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런 규제, 표준 등을 다 획득을 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법규나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WS는 고객과 어떤 책임 공유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객분들이 놀라곤 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의 IDC 환경과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는 AWS의 인프라 자체, 예를 들어서 물리적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요.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암호화, DB 암호화와 같이 고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갖고 간다는 이런 부분이 저희 AWS와 고객의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내부의 다양한 네트워킹, 암호화, 인증, 통제 서비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미 경험해 보신 익숙한 보안 솔루션들 또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트라, DB세이퍼, 띠아모와 같은 DB 보안 솔루션부터 클라우드브릭, 와플스와 같은 웹 방화벽 제품까지 또한 국산 보안 제품들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무리나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대체 아마존 웹 서비스는 누구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AWS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비스와 특징, 도입 효과 등에 대해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처럼 각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어카운트 매니저와 솔루션스 아키텍트, 기술 지원 담당, 저희가 템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서포트 및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부르는 컨설턴트를 통해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다양한 구축 경험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스터디 AWS를 하신 후에 팀 AWS와 함께 AWS 파트너가 고객 여러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간략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후의 웨비나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시어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11시 3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채팅창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 저희가 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배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게 되면 다시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향후 이런 웨비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